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안녕하십니까. 네모 세모 공식 정보남 편정택입니다. 네, 정보의 여왕 박규리입니다. 네, 정택 씨,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아, 뭘까? 네. 핸드폰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네, 뭐 재밌는 거 보고 안 일어나려고. 아니 늑작 부리고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네. 바로 세수부터 하는 게 순서죠. 아, 부지런하시네요. 그럼요. 네. 자, 세수는요, 우리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우리 세수로 끝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수할 때도 이 피부를 젊게 이렇게 지켜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야, 드디어 네. 우리 정보 여왕 피부미인 규리 씨가 네. 이걸 푸는구나. 아유. 언젠가 한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세안만으로 아기 네. 피부를 사실 만들 수는 없지만요, 이게 피부를 좋게 유지할 수는 있다고 오.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첫째는요, 세안할 때 거품을 충분히 내고 해야 이렇게 피부에 자극이 덜 간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 그리고요, 이렇게 샤워용 스펀지 아시죠? 예. 이렇게 거품을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마찰력이 또 줄고 또 피부에도 자극이 덜 간다고 해요. 아, 네. 이거 남성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네. 시작부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사실 네. 정택 씨 같은 경우에는 매일 분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한 세안이 필요하고요. 평소에 진짜 이 세안에 따라서 피부가 좋아지는데 평소에 어떻게 세안을 하세요? 그냥 저는 네. 벅벅 그냥 벅벅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요. 안 이게 됩니다. 잘못된 거라고요? 네, 와, 그러면요 정말 이렇게 붉어진다고 하잖아요. 오. 피부가 자극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동안 피부를 유지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핵심은요 얼굴을 구석구석 이렇게 꼼꼼하게 씻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 거품을 이렇게 충분히 낸 뒤에 1, 2분 정도 이렇게 마사지 한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하면요. 동안 피부로 또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어려우니까 저는 네. 두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볼게요. 네. 거품 충분히 내서 내고 살살 숟가락으로 문지르듯이 문지르듯이. 아기 만지듯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관리법은 이 세안에서 출발한다는 거 오늘 규리 씨가 이야기해 줬는데 야 이거 여름철에 아주 꿀팁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예쁘게 피부를 가꾸고 정택 씨 어떻게 예. 날도 더운데 어디 휴가 계획 없어요? 아 가야죠. 날이 이렇게 좋은데 네네네. 뜨거운 태양 아래 놀러 가야죠. 어디로 예. 가실 저는 거예요? 시원한 바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규리 씨는 어디 저는 뭐? 사실 여름에는 오히려 그 계곡 같은 곳 있죠. 아. 그늘이 아주 진 계곡 같은 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계곡파, 네, 바다파 바다파. 늘 나뉘는데 자 너무 더우니까 뭐 여러 가지 시원한 휴가지 좋은데요. 네. 중간중간 힐링이 필요할 때가 꼭 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치지 않고 맞아요. 본업에 좀 충실해야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오거든요. 맞습니다. 굳이 멀리 가서 이렇게 즐기지 않아도 어디론가 이렇게 가서 새로운 걸 즐기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상을 열심히 찾아가는 그리고 또 에너지를 얻을 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여행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이야 오늘 네. 기대가 되는데 어떤 여행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먼 해외로 이렇게 휴가 갈 필요가 없는 여행인데요. 바로 제주도에서 즐기는 제주 여행 아닙니다. 제주에서 즐기는 해외 여행. 예, 제주도에서는요, 제주스러운 곳은 물론이고요, 또 이국적인 장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 속 해외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떠나요, 제주도. 지금 바로 제주도로 떠나보시죠. 사계절 인기 좋은 여행지 바로 제주도죠. 그러나 이번 휴가는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여행 가고 싶으시다고요? 아니면 국내지만 외국 같은 명소를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다가 너무 예뻐서 우리나라 바다 같지가 않아요. 해외 나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도 그 물도 맑고 이국적이고 그 애들이랑 참 놀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다가오는 요즘 제주에서 즐기는 또 다른 세상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멋진 식물과 꽃으로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한데요. 제주도인 듯 제주 아닌 제주 같은 이곳은 어딘가요? 이곳은 카약과 그리고 카트 그리고 꽃정으로 이어진 테마파크예요. 카약 수로 주변이 야자수로 덮여 있어서 동남아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카약을 타고 내리면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미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동백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샤스타 대지 그리고 유명한 능소화 정원으로 구성된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SNS에서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이곳은 천혜의 자연숲이 절로 힐링을 선물하는 테마파크입니다. 공원 중앙을 따라 조성된 1km의 인공 수로가 반겨주고요. 아기자기하게 조성된 공원 내부를 걷다 보면 토끼나 돼지를 만나는 등 제주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516 도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그 가운데 보시면은 그 나무 숲으로 무성하게 자란 녹음이 우거진 숲터널길이라고 있는데 2km 정도 되거든요. 그 2km 되는 공간을 운전을 하는데 내가 너무 힐링이 되고 너무 좋아서 산속에서 배를 타고 힐링을 하면서 연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게 지금 여기 이곳 공간이에요. 배를 타고 힐링하기에 앞서 5분 정도의 교육은 필수. 짧은 비디오 교육을 받고 나면 본격적으로 카약을 타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데요. 긴장되거나 무섭지 않으신가요? 뭐 무섭다기보다는 되게 잔잔하게 흘러갈 것 같아서 재밌고 설렙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대 반, 설렘 반, 카약에 몸을 싣고 출발하는데요. 이야, 나무로 둘러싸여 카약을 즐기는 이곳. 정말 제주도 맞는 거죠. 제주도라고 말 안 하면 꼭 동남아 여행 온 줄 알 것 같아요. 산속에서 배를 타니까 신기해요. 재미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게 호흡을 맞춰서 가다 보면 또 갈만 하더라고요. 또 바다에서 타는 거랑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숲도 있고 꽃도 있어가지고 제주도에서 이런 경험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보통 카약은 바다에서 많이 타죠. 그런데 바다가 아닌 숲속에서 카약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독특한데요. 수로를 따라 카약을 타면서 야자수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다양한 꽃을 감상하는 등 소소한 즐거움과 함께 청량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 만점 체험. 유유자적하게 카약을 타고 힐링과 여유를 즐기는 이게 행복이죠. 야자수들이 이국적이었고 중간중간 꽃들도 너무 이뻤습니다. 카약이 처음 타봐서 사실 많이 실수하고 벽에 부딪히고 했는데 그런 과정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많이 적게 됐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아들과 함께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즐겁고 재미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카약 말고도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꽃 구경인데요. 능소화, 수국, 버베나 등 여름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이곳. 여름 제주꽃들은 색색 아름답게 물들여지며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 지금이 꽃 구경하기 가장 좋은 시기죠. 특히 수국이 그러니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피어 있어서 아주 좋아요. 꽃을 보니까 젊어지고 행복하고 아주 젊은 아가씨가 되는 것 같아요. 행복을 선물하는 꽃, 예쁜 수국에 이어서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공간은 보라색 물결이 아름다운 버베나 광장인데요. 오자마자 와우 소리부터 지르면서 와서 사진들 많이들 촬영하고 가세요. 보랏빛 버베나가 활짝 핀 꽃밭에서 사진을 찍지 않는 건 유죄. 인증샷은 기본이죠. 일단 꽃이 계절에 맞게 펴 있는 게 너무 예뻐서 좋았고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냥 제주가 제주했다. 다양한 꽃들이랑 나무들이 하나에 어울려서 조합이 잘 된 것 같아요. 다양한 꽃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자랑하는 능소화. 전국 최대 규모의 능소화 축제가 열릴 만큼 멋지다고 하는데요. 능소화 어디 있나요? 여기는 능소화 축제가 열리는 능소화 정원인데요. 메인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좀 있으면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여기 전체가 능소화로 다 덮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핀다는 능소화. 영롱한 빛을 뽐내며 피어올린 능소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입니다. 능소화가 덜 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주변에 버베나랑 수국이랑 더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진짜 꽃이 다 가득 차 있어서 어디서 찍어도 인생샷이니까 표정이랑 카메라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제주에서 만난 또 다른 세상, 다음 코스로 출발! 커다란 야자수가 호위하는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곳.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 땅이 맞나 싶죠. 남국의 파라다이스라고도 불리는 거제 외도 보타니아 섬에도 이국적인 식물들로 차별화된 볼거리가 있듯이 제주도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푸릇푸릇 기분 좋아지는 이곳은 어딜까요? 저희 식물원은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식물원으로 규모는 34,000평 정도 되고 그중 온실 규모가 4,000평 정도 됩니다. 온실 규모가 큰 만큼 굉장히 많은 식물을 갖고 있는데요. 온실에만 1,500여 종 정도를 갖고 있고 옥외에는 1,2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셉트의 정원으로 이루어진 식물원. 먼저 이곳은 로코코형 폴리와 어우러진 프랑스의 평면 기하학식 조경 양식 개념을 도입한 프랑스 정원이고요. 15세기경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노단 건축식 정원을 대표하는 오바토 분수를 재현한 정원과 일본의 전통 양식 기법을 도입하여 고산수 정원, 홍교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원 등 다양하죠. 각 나라별 정원을 안 가본 분들도 많잖아요. 여기서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도 있고 특히 유럽 분들이 오시면 프랑스 이태리 정원을 보시고 뿌듯해하기도 하고 재밌어하기도 합니다. 커다란 우주선이 내려앉은 듯한 이곳에는 신비의 정원, 꽃의 정원과 물의 정원, 선인장, 열대 우림 지역의 생태계를 재현해 놓은 정원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식물이 곳곳에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하겠어요. 이 식물은 대왕고사리로 말 그대로 굉장히 큰 고사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기후가 굉장히 혹독해요, 식물들에게는.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덥습니다. 근데 다른 열대지방처럼 사계절 내내 따뜻하고 비가 계속 많이 오는 지역은 식물들이 살기 너무 좋은 환경이고 그래서 많이 크는 대왕의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과 나무 향기에 취하고 아름다움에 반하는 이곳. 다양한 생태와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구경하다 보면 힐링은 기본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은데요. 온대와 아열대 식물은 물론 산간 고지대의 한대성 식물까지 제주의 풍성한 식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둘러보고 나면 식물 박사가 되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선인장은 금호라는 선인장인데요. 이 가시들이 이 밑부분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리고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생장점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생장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바늘들로 뒤덮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도순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걸으면 절로 힐링이 될 것 같은데요.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가족 단위는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 식물이로 꽃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좋아요. 아늑한 것 같고. 특이하니까 우리가 많이 접해보는 게 없고 생소한 것이 많으니까 계속 궁금해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자꾸 식물 쪽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볼 것도 많고 꽃 종류도 다양해서 한번 보러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식물원 전경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곳 전망대가 또 예술이죠. 식물원의 모든 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전망대에서는 제주 바다와 한라산까지 조망할 수 있다는데요. 이 정도면 제주도 여행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제주에서 만난 오늘의 특별한 맛! 낭만적인 휴양지 제주도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가게 곳곳에서 전해지는 남다른 분위기. 여기서는 어떤 맛있는 맛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요? 저희 식당이 지중해 음식을 이렇게 다루는 요리집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오셔서도 지중해의 어떤 정치나 분위기를 물껏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메뉴는 없었다. 오직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지중해식 메뉴. 제주 로컬 식자재를 이용해 지중해식 요리법으로 재해석한 자연주의 지중해 메뉴인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근사한 이 메뉴는 뭔가요? 플래터요? 플래터는 제가 이제 한국에 제주도에 와서 만든 음식인데요. 제주도의 흑돼지라던가 제주도의 뿔소라, 전복, 보말, 또 제주도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작물들, 야채들
이런 것들을 좀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나의 원디쉬로 만들고 싶은 거가 있어서 이렇게 플래터로 제로 메뉴를 개발해서 이렇게 드린 것이 플래터입니다. 지중해 요리에 제주색을 넣었다. 흑돼지를 시작으로 소, 오리고기는 물론 뿔소라, 딱새우, 조개, 전복 등 각종 해산물과 방울토마토, 파인애플, 옥수수 등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재료를 제주에서 구하기도 하고 유기농만 고집하다 보니 제주의 자연을 담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주도 재료가 너무 훌륭한 것들이 많고 또 활용을 더 하고 싶은데 활용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재료가 있어서 저는 좀 요리사로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제주도 식재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재해석을 해서 지중해 풍으로 제주도 음식 재료를 많이 이렇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익힌 음식을 하나씩 올리다 보니 꼭 작품 같은데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했던가요? 예쁜 음식을 눈에 담은 뒤 입이 힐링 파티 중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멋진 음식을 즐겨보겠어요. 당연히 제주도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예쁜 만큼 맛도 좋을까요? 화려한 느낌이 들고 여기에 제주도 식자재를 썼다고 하니까 좀 이 재료들을 보니까 이게 건강식이다. 제주도에서 만들어주신 고기 먹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흔하게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지중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맛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주도의 신선한 재료로 지중해 음식으로 재탄생한 메뉴는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흥미를 느낀 것 같아요. 제 생각이긴 한데 지중해 음식이지만 제주도 재료라든가 제주도식이 접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어떤 많은 관심이라든가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밤이 찾아오면서 분위기도 한껏 무르익어가는데요. 제주도 여행 와서 토속적인 음식만을 찾을 것 같던 외국인. 하지만 제주의 맛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이곳의 맛에 푹 빠졌는데요. 제주도에서 맛본 지중해 음식 어떤가요? Actually, I just say that this is the best food I have ever tried in Korea. It's very nice weather, very nice people, and very nice food also. Yeah. And actually, we are thinking that to come back again in the few next days, inshallah. You wanna? Yeah. Yes. 지금까지의 평범한 제주 여행은 잊어라. 제주에서 만난 또 다른 세상. 여기가 제주도인지 해외인지 헷갈릴 만큼 이색적인 여행이었는데요. 햇빛 찬란한 제주에서 새로운 경험과 힐링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제주도로 놀러오세요. 제주도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 풍경들이 있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색다른 즐거움을 또 주네요. 맞습니다. 사실 제주도에 가서 누가 이런 콘셉트로 이렇게 즐길 거리를 생각했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거제도 외에도 보타니아 섬, 네. 그 생각도 좀 났는데요. 거기도 뭐 거제도가 아닌 이국적인 어떤 해외 온 느낌이 좀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국적인 명소를 또 추천해 드리면요. 제주도에는 사실 아름다운 해변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인 검은모래 해변으로 불리는 삼양해변. 네, 이색적인 또 해수욕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삼양해변은요, 우리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그 제주도에서의 자연 현상으로 생긴 검은모래 해변인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래색이 아닌 아이슬란드 검은모래 해변이 떠오를 법한 그런 아주 짙은 회색의 모래 빛깔이 정말 해외에 놀러 온 것 같은 정말 그런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노을 맛집으로도 참 유명한 곳이죠. 네. 일몰 때 방문하면 붉은빛 노을과 제주 바다, 검은 모래. 야, 정말 환상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제주도 명소에 가면 정말 꼭 해외여행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네. 예,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유명 관광지부터 숨은 명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아직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분들이라면 제주도 여행, 이런 이색 장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요. 네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죠? 지역별로 네. 폭염주의보다 최고 기온이다, 몇 년 만에 더위다, 네.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네. 그런지 건강 챙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요즘은요, 아, 더워 이게 아니라, 아, 뜨거워. 정말 이게 더 뜨거워. 맞아요. 잘 네.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또 몸도 처지고 또 힘들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 네. 저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요즘 너무 덥고 지친다라고 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럴 때 저는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 이 날씨를 또 즐기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뭐 이열치열? 딩동댕! 네, 맞습니다. 자, 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더위를 더위로 물리치는 방법. 지금 함께 만나봅니다. 뜨거운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친 요즘 태양은 피할 수 없지만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으니 이열치열 화끈하게 핫하게 즐기는 무더위 극복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이열치열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는 대표적인 곳이 있었으니 커다란 수건이 필수라는 이곳의 정체 뜨거운 불길을 마주하며 더위를 맞닥뜨리는 이곳 과연 어딜까요? 와, 지금 여기 너무 뜨거운데 안 뜨거우세요? 뜨거워요. 여기 숯가마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오려고 하죠. 오죠. 왔다 가면 일단 컨디션 조절이 너무 잘 되고 몸에서 뭐 아팠던 부분이 좀 낫다고나 해야 될까? 짜릿한 맛이 있을까요? 더운 날에 와서 뜨거운 찜질을 하시는 거? 이열치열이요. 여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참숯을 구워내면서요. 그리고 손님들이 이 공간 안에서 찜질도 하시게끔 이제 조성해 놓은 전통 숯가마 찜질 체험장입니다. 화끈하게 땀 빼고 스트레스까지 푸는 참숯 찜질방인데요. 이곳에는 더위를 즐길 줄 아는 진정한 핫피플들이 가득 모여 있었으니 여기가 바로 이열치열의 성지로구나. 저희 집은 총 숯을 구워내는 가마가 총 13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 하루에 한 4개, 평균 4개에서 5개의 공간은 손님들이 찜질하실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4개의 공간은 이제 온도별로 약한 온도에서 굉장히 뜨거운 온도까지 다양하게 온도별로 준비가 돼 있고요.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수템이 있었으니 바로 요 나무로 만든 나무 신발인데요. 이 신발을 신어야 뜨거운 공간에서 버틸 수 있답니다. 200도가 훌쩍 넘는 불구덩이와 같은 이 공간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우리 제작진도 이열치열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 위풍당당하게 들어가 봤는데요. 잠시 후 아니 지금 벌써 나오신 거예요? 10초도 안 된 것 같은데 뜨겁긴 진짜 뜨거운가 봐요.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를 만들기 위해 고온의 수치로 만들어진 참나무를 꺼내야 한다는데요. 6m에 달하는 기다란 부장대를 하나씩 들고 불구덩이 속 참숯을 일일이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라만 봐도 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히는 건 기본이요. 심지어 빨리 꺼내지 않으면 잿더미가 되기 일쑤라고 하는데요. 300도가 훌쩍 넘는 열기에 거침없이 숯을 꺼내봅니다. 아니, 일단 선생님 지금 제가 일하시는 모습을 쭉 봤는데 안 힘드세요? 아, 좀 힘들지요. 지금 우리가 불 앞에서 빼는 그 앞이 최한 250, 300도 돼요. 저 수출 나무를 넣으면 이제 우리는 보통 뭐 5일 바지, 7일 바지 이렇게 하거든요. 7일 바지를 하면은 7일 만에 뻔이고 8일 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찜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가마가 13개다 보니까 한 가마를 빼면은 하, 중, 어제 꽃탕, 오늘 꽃탕. 이렇게 가마를 4개를 열어요. 그래서 4개를 여는 손님들이 쭉 오시면 이제 뜨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뜨거운 데로, 핫탕은 좀 많이 식은 가마지. 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리 들어가시고 지금은 이제 가마 수리 중이라서 3개밖에 안 열고 있죠. 활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구덩이를 보시라. 이 뜨거운 불이 우습기라도 한 듯 저마다 화끈하게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불 앞에 섰는데요. 이야, 등줄기에 흐르는 저 땀 보이시나요? 땀을 쫙 빼고 나면 스트레스까지 확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열심히 지금 등을 지지고 계시는데 네, 일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엄청 좋아요. 숯가마 지지를 자주 오세요? 예, 여기 마을에 살기 때문에요. 자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잖아요.
그럴 때 이제 와서 찜질을 하면 많이 시원한 걸 느끼고 많이 호전되는 것 같은 느낌? 고난이도 불구덩이가 무섭다면 은은하게 지질 수 있는 방도 있다는데요. 숯가마가 처음이신 분들에겐 이곳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긴 내가 가야겠네. 은은해서 땀이 더 잘 나요. 아, 오히려? 예. 아주 뜨거운 거보다 은은한 게 더 잘 나요. 그럼 보통 몇 시간씩 하고 가세요? 아유, 대여섯 시간 하고 가지. 와, 그렇게 오래 하셔도 안 힘드세요? 예. 여기는 찜질이 아무리 많이 해도 힘들진 않아요. 이열치열 열을 즐기는 자들이 모인 또 다른 공간이 있었으니 강력한 더위도 좋지만 은은하게 데워진 공간에서 자꾸만 이곳을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올여름 무더위 숯가마 찜질방에서 제대로 이겨내 봅시다. 이런 데서 보통 몇 분 정도 하고 지지고 나가세요? 아까 한 30분 들어오는데 난 가깝증이 나서 얼른 나갔어. 아, 답답하셔서? 네. 널리 퍼져가지고 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열치열의 활용 점정.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겠습니까? 땀을 뺐으면 그만큼 채워야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법. 활활 타오르는 불고덩이 안에 삼겹살을 넣어주는데요. 자고로 고기는 불맛이라고 했던가? 지글지글 고기 구워지는 소리 들리시나요?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고기가 아주 퍼펙트하게 잘 익었습니다. 이제 지금 메뉴 테스트하는 중이라 아직 손님을 받지는 않았고요. 이제 되면은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을 해드릴 수 있을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뜨거운 참숯으로 익혀진 고기의 때깔 보시라 윤기 촤르르 흐르는 게 참 먹음직스럽죠. 찜질방에서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별미. 숯가마에서 실컷 뺀 땀을 다시 수분으로 가득 채워줄 싱싱한 채소와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푹 익은 김치까지. 와,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요? 아니, 지금 오늘 김치도 지금 다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여기 사장님이 고기만 주라고 내가 다 가져왔어. 숯가마에서 막 꺼내온 참숯 등장이요. 오늘 이열치열 아주 제대로 즐길 수 있겠는데요. 막 초벌한 고기를 뜨거운 불판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자고로 여름을 잘 이겨내기 위해선 잘 먹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싱싱한 채소 위에 잘 익은 고기 한 점과 양념장까지 야무지게 싸서 한 입. 저요, 어머니? 네. 아, 감사합니다. 너가 흉내가 나. 초벌을 굽게 되니까 일단은 겉바속촉이라고 하나요? 일단은 담백하고요. 시간도 단축되고 아주 식감도 남다르게 좋습니다. 단백질도 충전했으니 이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흰 쌀밥까지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는데요. 땀도 빼고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까지 업 시켜주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이열치열 여름나는 꿀팁 아닐까요? 무더위를 이겨내고 또 다른 방법, 바로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여름을 보내는 방법인데요.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육수를 만드는 중이죠.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원주에서 했었는데 원주의 칼국수가 너무 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큰 누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갖고 제가 올라와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누나에게 손맛을 그대로 전수받은 주인장. 원주 장칼국수계를 평정하기 위해 나섰다. 100% 국내산 재료만 양념장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수 같은 경우는 그날 만드셔서 그날 쓰실 수 있는 건가요? 육수는 미리 조금 내놓습니다. 매일 뽑을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뽑아 놓습니다. 한 일주일치? 예, 일주일치 정도. 육수에 이어서 칼국수의 생명은 뭐니 해도 면발인 거 다들 아시죠? 면을 제가 직접 뽑지 않고 강릉에 전문으로 면을 뽑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받았었습니다. 예, 면발이 그 집이 강릉에서 커진다 이제 이 국수집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면발이 아주 좋아요.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맛 좋은 요리가 탄생한다는 주인장의 철칙.
날이 더워지면서 장칼국수를 대적할 인행, 친행, 콩국수를 찾는 손님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콩국수에 들어가는 콩물 역시 100% 국내산 콩으로만 만들고 있답니다. 이 콩물은 요리가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약이네, 약이야. 맛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 고소한 맛이 중국산 같은 거는 고소한 맛이 잘 안 나고 우리 저거 영월에서 사왔어요. 솔직히 콩은 작년에 9,000원 했었는데 올해 10,000원으로 올렸어요. 와 정말 망설였어요. 그래서 공깃밥을 저희들은 이제 셀프로 무료로 주는데 그걸 이제 하지 말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또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저는 좀 많이 주는데 손님들이 하도 많으니까 밥만 달라고 이런 손님이 많아요. 단골들은. 아낌없이 마음껏 퍼주고 싶지만 높아지는 고물가 속 망설여지는 건 사실. 그래도 재료의 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데요. 이 노란색 소스는 뭐예요, 사장님? 이 계란. 보글보글 끓는 자태 보시라. 매콤하고 깊은 국물 맛이 일품인 장칼국수의 국물이 완성. 여기에 쫀득한 면발이 한가득 투하. 속까지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줄 이열치열 장칼국수가 탄생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손님상 앞에 줄지어 나가는 장칼국수. 오늘 무더위도 싹 날리시고 몸보신까지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요. 매콤한 장칼국수의 맛 과연 어떤가요? 맛있어요? 말 좀 해주세요, 제발. 진짜 맛있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만점에 11점. 일단 버섯, 야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건강한 맛이에요. 국물도 진짜 진하고 면도 쫄깃하고요. 국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집만 먹어요, 칼국수는 제가. 이 중독성이 좀 있거든요, 이 국수가. 제가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와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사장님이 오시면 술 먹었냐고 물어봐요. 술 먹은 다음 날 숙취로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먹으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마성의 칼국수 맛. 잊지 못해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게 된다는데요. 게다가 뜨끈뜨끈한 국물 맛에 땀 한 번 쫙 흘리고 나면 무더위를 싹 날릴 수 있답니다. 여기에 인행진행 콩국수도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제 제가 좀 매운 것은 이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항상 이 아주 구수한 게 엄청 깊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선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공깃밥 같은 거는 일반점으로 가면 한 1,000원씩 받는데 여기는 저쪽 준비해놓은 데서 그냥 본인들이 먹을 만큼의 그 무료로 더 갖다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칼국수나 콩국수나 나중에 이 밥을 말아 먹으면 상당히 구수하고 좋아요. 각자의 취향에 맞게 이열치열 인행진행.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겨내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시나요? 항상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드니까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입소문을 좀 내주셨으면 좋죠.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이열치열. 뜨거운 방법으로 땀도 빼고 얼큰한 음식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채우고 나면요. 올여름 핫한 무더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와,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정말 땀이 주르륵 막 흐르는 것 같은데. 더워요. 아유, 너무 더워. 네. 아니, 참숯가마에서, 그 뜨거운 참숯가마에서 짬을 쫙 빼고 뜨거운 오겹살을 구워 먹고 이해는 안 가는데 또 하면 상쾌할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저는요, 같아요. 솔직히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뜨거운 곳에 가는 거랑 뜨거운 음식 먹는 거 정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좀 최근에 더위를 이렇게 한 방에 날려줄 필승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더위를 식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그 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거 안 한 사람은 모르는 그런 매력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열치열 충분히 한번 이 더운 여름에 써볼 만한 전략입니다. 네. 원래
더운 날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먹고 나서 땀을 좀 빼면 우리도 왜 그 상쾌한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런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저는 사실 찜질방은 뭐 겨울에만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뜨거운 곳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땀을 쫙 빼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좀 찜질방 좀 땡기네요. 자, 이곳은요. 참나무 숯을 이용해서 뜨거운 열기를 만들고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참숯 불가마 이런 찜질방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땀을 배출함으로써 해독 작용을 하게 되고요.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합니다. 또 관절통 완화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요. 반대로 또 뜨거운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부작용도 있는데요. 이 찜질방과 참숯가마의 높은 열기와 습도로 인해서 또 땀을 과도하게 흘려 탈수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온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과열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요. 발진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예, 이열치열 먹거리, 장소 잘 보고 왔습니다. 올여름 정말 덥다고 하는데 든든한 한 끼 챙기시면서 건강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네모세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엔 무수히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사색하며 걸을 수 있는 길, 사람 냄새 물씬 묻어나는 길, 다양한 테마길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구를 대표하는 이색길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여러 빛깔을 뿜어내는 길 위의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문을 열어줄 길은 어떤 곳일지 궁금한데요. 길에 대해 잘 아는 분께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대구 북구 유산 탐방해설사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구석구석 대구 북구의 길들을 소개해 주신다네요.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인데 대구 중에서도 특히 여기 북구 지역은 6.25 전쟁 이후에 대구의 산업, 대한민국의 산업의 기반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신화 도보길을 걷게 되실 겁니다. 경제 신화 도보길에서 만난 첫 여정은 한 성당입니다. 이곳은 대구의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었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고성성당은 1958년에 알빈 슈미터 신부님께서 설계하셔가지고 만든 그런 성당인데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그런 섬유 공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섬유 공장에 근무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근로자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여성 직원들이 일을 쉬는 휴일에는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고성성당에 오셔서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녀 가장들의 마음의 쉼터였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물론 근대 산업을 이끈 여성 근로자들이 자주 찾던 곳인데요. 이곳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위안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을 살짝 걸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주역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찾은 곳은 대구가 걸어온 근대 산업의 발자취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대산업 테마길 같은 경우는 벽화로 한 600m 정도 조성된 짧은 길에 근대산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길로 조성돼 있고 이 길이 조성된 옥산로 일대는 대구 공업의 역사를 창조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요. 근대 산업의 모태가 된 그들의 이야기를 벽화에 담아 흥미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공단이 시작됐던 곳이 지금 이 대구 북구 요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대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물류가 굉장히 쉽게 여러 곳으로 이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공단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리적 이점과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이 일대에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구의 섬유 산업이 번성했던 과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굵직한 기업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대구 중구로 발걸음을 한번 옮겨볼까요? 중구 지역도 이색적인 길들이 참 많은데요. 길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놔 주실 분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의 관광이 시작된 중구 건대골목과 대구광역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김정자 해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숨은 이야기까지 쏙 골라 알려주는 오늘의 해설 기대해 주세요. 자, 저희들이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청라언덕에는 3일 만세 운동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절에 있었던 90계단길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길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과거길이었던 영남대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조선시대 때 서울의 피막골에 비유되는 진골목 또한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워하는 김광석, 그는 가고 없지만 그의 목소리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 있습니다. 중구 길탐방의 시작점은 청라언덕인데요. 청라는 푸른 담쟁이 넝쿨을 뜻하는 이름으로 100년 전 이곳을 찾은 이방인들이 들고 온 담쟁이를 심은 데서 유래했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조화를 이룬 모습이 참 멋스럽네요. 자, 여러분들은 몽마르트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그 유명했던 화가들, 그분들이 유명해지기 전에 거기서 그림을 그렸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어떤 순교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언덕 역시도 좀 야트막하고 좀 나즈막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와 비슷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묘지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만 갖다 대면 그림 엽서가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구 사람들은 이곳을 대구의 몽마르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백경에도 선정된 이곳은 가톨릭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땅을 구입해 주택과 병원, 학교를 지으면서 근대 건축물의 밀집지로 이름나 있습니다. 중구 골목 투어 제2코스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곳엔 다양한 식물을 심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이 바로 3일 만세 운동길입니다. 그럼 왜 이 길이 3일 만세 운동길로 이름이 붙여져 있었냐 하면, 남학생들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모습으로, 여학생들은 세숫대야에 빨래를 담아서 빨래터에 가는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서문시장에 집결을 하고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 길을 3일 만세 운동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늘 불렀었죠.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서문시장에 장날에 맞춰 일어난 3일 만세 운동. 3월 8일에 대구의 학생과 교회 신도 800여 명이 이 길을 지나면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왠지 숙연해지네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민족 시인 이상화 선생님을 알고 계시죠? 이곳 중구엔 이상화 선생님이 지내던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풍기는 운치 있는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기는 계산예가 체험관이고 이쪽은 이상화 고택 서상동 고택이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고택은 이상화 시인, 민족저항 시인 이상화 시인이 말년에 한 4년 살다 돌아가신 고택으로 저희가 복원해서 이제 오늘날 학습의 장으로 열려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서상돈 국채보상운동의 주역이었던 선생의 고택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국권을 되찾고 나라 빚을 갚자는 모금 활동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는데요. 그 중심에서 계셨던 분이 바로 서상돈 선생님입니다. 이상화 선생님과 서상돈 선생님이 전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여기 오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탁본을 뜰 수 있는데요. 탁본은 이상화 시인 모습하고 저희 대구의 유명한 과일, 이인성 화가의 그림이죠. 사과나무를 탁본으로 떠볼 수 있고, 그리고 인력거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 놀이 같은 거 체험도 있습니다.
고택을 관람한 후에는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접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 손잡고 찬찬히 둘러보면서 역사를 공부하기에도 참 좋은 곳입니다. 여기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역사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스탬프 투어가 있어서 길 따라 가니까 재미있었어요. 두 분 외에도 이곳엔 대구를 이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탄생했는데요. 하루에 1000냥을 버는 명당이라 불릴 만큼 많은 상권이 밀집해 있었다는 이곳. 이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이번엔 영남대로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25 때 폭격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곳곳에 개발이 덜 되었다는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YMCA 건물이라든지 이상화 서상동 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시민들이 반드시 남겨둬야 된다고 서명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영남대로와 이어지는 진골목에는 특별한 공간이 한 곳 있는데요. 오랜 세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다방입니다. 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는 이곳엔 주인장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하네요. 역사가 오래된 100년 넘은 다방입니다. 예. 제가 벌써 47년째 제가 영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애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우리 문화를 찾아오시고 어른들이 이제 온고 장신이라는 그런 기분으로 오시고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꿈을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애초울 그죠? 오래된 단골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첫 고객까지 현 사장님이 운영하신 47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요. 그만큼 추억도 쌓이고 정겨움도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 오시면 우리 이제 그 연배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오는 사람이 다 한 가족같이 편하고 아주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가. 예. 저희들 어릴 때부터 저희 선배들에서부터 각 대구의 어른들이 다 다녀가는 곳이고, 또한 평상시 저희들이 존경과 또 오면은 참 낭만과 모든 멋이 있는 곳이고요. 특히 이 집 마담 약차 하나는 또 유명합니다. 그럼 전국에 오는 손님들은 항상 미도다방에 항상 들이다 가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마음이 편하니까 또 여러 지인들하고 만나게 있는 낭만의 장소입니다. 네. 그러면 이곳을 나이 지긋한 분들만 찾고 계시냐? 아니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의 방문도 이어지는데요. 사장님이 직접 만든 약차는 꾸준하게 사랑받는 인기 메뉴라고 하네요. 저도 지인 추천받고 왔는데 저도 쌍화차를 몇 번 많이 안 먹어보긴 했는데 엄청 맛있고, 사장님도 한복 입은 모습 보니까 뭔가 옛날 진짜 시대 온 것 같고, 손님분들도 다 어르신들이라서 뭔가 좀 옛날 이제 어르신들이랑 이제 한마디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대구길 탐방의 종착지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입니다. 대구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1980년대 혼돈의 시대, 1990년대 광야의 시대를 겪은 사람들은 누구나 김광석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국에서 알고 보면 김광석의 많은 매니아 팬들이 있죠. 그래서 그는 가고 없지만 우리가 그의 노래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광석을 사랑하는 모든 팬들과 그들의 아시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문전성시 문화와 전통시장을 접목시키는 이런 거리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방천시장 인근 골목골목. 그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한 벽화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면서 큰 위안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히 살아갈 용기를 충전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노래가 주는 힘이겠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도 여행을 하고, 또한 슬픈 일이 있어도 여행을 할 때가 많죠.
김광석의 노래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는 광석의 길을 찾아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주는 좋은 명당이 바로 대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대구의 이색적인 길들. 길이 지닌 수많은 의미를 되새기며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대구의 다양한 테마 길들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색적인 길들이 대구에 네. 있었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또 새롭게 알게 된 곳들도 있긴 하는데요. 우리 해사자님께서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택 씨는 어떤 네. 길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 네. 대구의 역사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었던 곳이죠. 네. 근대 문화골목 아주 인상 깊었고요. 또 그 주인이 바뀌셨는데도 네. 그 뒤로 5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그 추억의 다방. 맞아요.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진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는데요. 전 아직도 이렇게 대구에 살면서 이렇게 제가 못 가봤다니 너무 아쉽고요. 기회가 되면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이상화 선생님, 서산돈 선생님의 고택도 볼 수 네. 있었죠. 참 의미 있게 잘 만들어진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고택은 저희가 뭐 아무 때나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또 가실 분들을 위해서 관람 안내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상화 시인과 서상돈 선생님의 고택 그리고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365일 문이 활짝 이렇게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 언제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모 세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올여름은요 많이 더울 거라는 말들이 많아서 걱정인데요. 더위로 발생하는 질병들 참 많이 있죠. 예. 대표적으로 열사병, 일사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폭염주의보가 내리게 되면 흔히 발생하게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네. 더위가 이제 장시간 노출이 되면 신체가 적응하기 어려워지는데 폭염 발생 시 챙겨야 할 점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물은 2리터 이상 마셔야 되고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땐 이온 음료 같은 거 있죠? 이거 드시면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오이 같은 수분이 많이 든 과일, 채소를 충분히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 제공하는 폭염 정보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외출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모 세모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